예. 네. 교수님은 저 박근혜 탄핵되는 과정을 다 보셨지요? 싹 다 왔습니다. 그때 국정원에 현직으로 계셨지요? 그때는 퇴직한 이후입니다. 퇴직 이후에. 예. 그 박근혜 탄핵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전문가로서 그때 이미 나라 망했다고. 이미 저는 네. 대한민국이 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건 2012년도입니다. 하하, 세상에. 대선을 보면서 아, 그때 대통령 선거 잘 아시겠지만 통진당이라는 정당과 그다음에 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해가 2012년 4월달 총선에 임했죠. 그래가지고 이석기가 주도한 통진당이 국회의원 13석을 얻었고 220만 표를 얻었고 10.3%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0.3% 있는 통진당과 문재인이 대표로 이제 후보로 나선 민주당이 야권 연대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면 대한민국은 끝장났습니다. 거기서 끝장났습니다. 그러면 실권은 네. 이석기가 아마 실권을 잡았게 되죠. 그러면 북한이 예. 해방 이후에 끝없이 네. 한국에 있는 정당 중 하나를 네. 북한 정당의 예하에 두려고 네. 계속 공작하다가 그래서 무슨 뭐 통일 뭐 중부당 뭐 해서 책을 써서 이제 그냥 뭐 강의 듣는 분한테 조금 이렇게 알리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희망을 갖고 한 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안 깨어나는 그런 상황이라 그때 당시 제가 자주 했던 말이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쁜 나라라 그랬어요. 항상 강의하면서 왜 그런 극단적 말을 했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작은 도읍이었는데 대한민국은 5,200만 명이 사는 거대한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이 위기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없느냐고 참. 한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딱 등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직격을 날리기를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대한민국 망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목사님이 정말 전국을 찔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적을 아는 겁니다. 적을 모르고 아무데나 찌르면 전쟁에 이길 수 있나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적이 누군지, 그들이 어떤 전략 전술로 이 전쟁에 임하는지, 이거를 모르고서는 어떤 좋은 무기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딱 직격을 날리시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쟁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간첩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보통 심각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말이 맞나 틀렸나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광화문 10월 달에 그렇게 많은 인파들이 뛰쳐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 나오냐?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잡았으니 아마 대통령이 잘 이것을 제압해 주지 않겠나 라는 그런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 다 헛겁니다. 왜냐하면요 1988년도에요 주사파들이 대학생이었을 때 그때 사상 분야의 가장 권위자이신 저희 사부님이신 양동환 교수가 글을 썼어요. 우익은 죽었는가? 좌익은 저렇게 드세게 날뛰는데 우익은 뭐하냐? 모래 1톤이면 뭐하냐? 돌 1kg보다 못한 것을 여차하면 해외로 도피하면 된다는 도피의식 이렇게 질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민간 우익이 있어야 한다.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조직 있는 자는 조직으로, 지식 있는 자는 지식으로, 완력, 힘이 있는 자는 힘으로 나서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도 안 나섰어요. 아니 정부, 안기부도 있고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장사하다가 바쁜데 어떻게 나서냐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 주장했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경찰도 잡히고 국정원도 잡히고 모든 공권력이 장악당하니까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이제는 남은 거는 민간 우익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서야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광훈 목사님 같은 바로 민간 우익 운동을 일으키는 이 조직만이 대한민국 위기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때 대한민국을 망했다. 네, 맞습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 했을 때 우리 동료들까지도 목사님 이거 전단지 문장을 좀 바꾸시죠. 대한민국 아직 안 망했는데 목사님 자꾸 망했다고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말을 쓰니까 이게 전단지 뿌리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 너희들 필요 없어. 나가 너희들. 대한민국 망했어. 그래서 계속 내가 망했다는 전단지로 계속 밀고 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문재인 내 간첩이야. 그랬더니 간첩까지는 아니잖아요. 좌파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어. 나가 니들. 나 혼자 할 테니까. 근데 결국 지나가 보니까 내 말이 맞았다. 맞았죠. 내 말이 맞았다. 네, 맞았습니다. 그때에 지금도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 목사님, 그 좋은 설교, 그 좋은 애국 강연, 흠도 없고 티도 없는데 왜 문재인을 개새끼라고 합니까? 그건 애들 교육상에도 안 좋으니 그 말만 좀 빼달라고. 지금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내가 그렇게 전화하면 전화 끊어버렸다가 딱 말 듣다가 딱 끊어버려. 왜? 그 개새끼는 개새끼지. 아니 근데 저 이 말에 대해서요 상당히 애경가들이 반발을 한다 그러잖아요. 아 개를 상당히 폄하했다고. 이게 사실은요 저도요 강의하면서 이 욕을 하거나 이렇게 막 질타하는 경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을 보니까요 이거는 그냥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김부성 선생님이요 어제도 제하고 이야기하면서 내보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저를 혼을 내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분이 나거든요. 왜 대한민국 끼어나지 않느냐. 지금 북한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이미 그때 이미 대한민국은 무너진 걸로 봤는데 곧 무너질 거라고 보고 대남 공작과 대남 전략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한국 상황에 이 바닥에 와 보니까 북한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무너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분이 안 날 수가 없죠. 지금 대한민국이 왜 뭐 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목사님을 김구성 선생님도 적극 도우는 이유는 지금 다른 데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끝났다. 보기 때문이라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은요 아까 말한 대로 개새끼란 말도 너무 순한 말이에요. 개들이 날 보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말이야 문재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개새끼만도 못한 놈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이놈은요 국가의 반역자입니다. 저거는 맞습니다. 여적죄 이적죄. 그러니까 저놈은 살려두면 안 돼요. 저거는. 자 우리 이천 교수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